예,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청년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은 창업 2년 만에 문을 닫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지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청년이 창업할 만한 게 뭐 일반적으로는 IT 분야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물론 통계치에선 요식업이 제일 많았지만, 근데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IT 쪽은 금방 대기업이 먹어버리거든요. 정말 핵심 기술이 있지 않으면. 근데 그런 천재는 드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천재. 네, 그러니까 그런 핵심 기술을 벌써 청년이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면 이미 구글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식업 계열은 제가 생각할 때 요식업은 정말 메뉴 개발을 계속하고 이런 게 아니면 일단 월세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향 곡선을 찍더라도 어느 시점에 이제 이윤이 손익분기점이 올라가는 시점이 생기는데, 그 전에 워낙 월세 같은 게 비싸니까 그 전에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고용 이슈라는 어떤 그 고용 이슈 구호로에 실린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산업별로는 도소매, 음식업이 가장 많대요. 이게 이제 40%, 직업별로는 영업직이 35.1%, 서비스 관련직이 18.2%. 그러니까 서비스랑 영업을 같이 합치면 거의 50% 이상이 영업 서비스 관련된 직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자본을 갖추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일견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학력별로 봐도 뭐 대졸이 36.9%로 가장 많고 고졸이 36%, 전문 대졸이 27.1%. 이렇게 보면은 거의 고졸이 아니라 전문 대졸, 고졸, 대졸, 뭐 대부분 다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네. 뭐 창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창업 전선으로 이제 밀려 나오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고졸이 좀 많나 봐요. 42.3%, 여자는 대졸이 더 많고. 그래서 고학력 여성 같은 경우는 취직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창업으로 좀 내몰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사실 요즘 좀 남녀 차별 중에 그 취업 전선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이 남자 여자의 차별, 특히 이제 뭐 고학력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네. 그 우리가 좀 선망하는 직업에서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는 좀 이런 일이 좀 종종 보이는데, 그 부분도 좀 실감이 되십니까? 보통 나이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저는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언니들이 뭐 나이 때문에 취업 못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뭔 소린지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이 때문에 떨어지지 이 생각 이전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4학년 되니까 나이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고 좀 놀랬던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요즘은 휴학도 많이 하니까 휴학하고 뭐 만약에 대학원까지 나온 이런 분들이면 오히려 이제 애매하게 대기업 공채를 노리기보다는 내가 또 아는 게 있으니까 창업을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나라에서도 지원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사실 방금 얘기한 부분은 지금 뭐 조 팀장 세대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얘기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조 팀장도 남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차별받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기에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차별, 그러니까 같은 나이인데도 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나이가 많아지는데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왜 나왔을까요? 제 생각엔 결혼 때문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기를 가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아기를 가지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쓸 확률이 높아지겠죠? 출산휴가를 쓰면은 그 회사엔 당장 직원이 뭐 못해도 1개월은 비게 되니까, 근데 그때 메꿀만한 사람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이 애를 낳고 끝이 아니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야근은 당연히 못할 확률이 높을 거고, 물론 뭐 그래서 요즘은 할머니한테 애를 맡긴다 하는데, 그런 복합적인 걸 생각했을 때 신입사원으로 28, 9 정도를 뽑을 바에는 그냥 남자를 뽑고 말지. 남자는 이제 애가 있어도 육아휴직은 잘 안 쓰잖아요. 뭐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 그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 그 남녀를 차별하거나 청년을 차별한다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꾸 차별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을 상당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그리고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뭐 양질의 육아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육아를 받아서 나온 우리 이제 구성원이, 대한민국 구성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악습에 의해서 그 가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육아를 받지 못한 구성원이 결국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범죄인이 되겠죠. 뭐 범죄인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 불만 계층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그 대한민국 구성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청년 창업 얘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남녀 차별, 그리고 나이에 대한 차별, 그리고 여성의 어떤 인권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제 결국 육아에 대한 차별, 그리고 육아는 결국은 대한민국 구성원의 질적 저하의 차별이 아니라 질적 저하의 문제까지 지금 가는 문제지 않는가라는 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남녀 차별도 있고 연령에 대한 차별도 있고 차별이 있는데, 이런 차별의 핵심이 또 뭐가 있냐,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역 차별이라든지 학력의 차별은 이제 별게 아니구나. 이젠 세대 간의 차별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차단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기득권 얘기하기 참 싫은데,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라고 하는 분들, 뭐 50대, 60대, 뭐 50대, 60대 분들도 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50대, 60대 분들이 20대일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셔도 달라, 좀 이 얘기를 양해를 좀 드리고요. 아무튼 그 세대 간의 차별이라는 게 결국은 기성세대들은 직업을 또 독점하고 있어요.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직업에서 또 뭘 독점하고, 그걸 통해서 나온 소득에 의해서 자본을 독점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은 창업을 해도 몇 년을 못 버티는데 6개월도 못 버티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축적된 자본에 의해서 2년도 버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인기 많은 제품들을 아예 카피를 한 다음에 제품 로고를 안 넣는데요. 실제 그런 제품이 있어요. 뭐 가루에 물 넣어서 마시면 한 끼 밥이 된다, 뭐 이런 식품이 있는데, 그게 색깔별로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 기업에서 거의 똑같이 카피를 한 거예요. 만약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모를 정도로. 그러고 이제 자기 제품 로고 자체를 없애버린 거. 요즘은 그렇게 지능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창업한 사람들이 2년을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자본을 가지고 어떤 기술보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독점, 자본의 독점과 직업의 독점,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독점, 이 독점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정 경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공정 경쟁이 만약에 있어 그 보장이 돼야 어떤 자유 경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면 청년들은 과연 이 사회에 대해서 소위 존경심과 이 사회의 어떤 그 룰에 대해서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4차 산업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신문지상이라든지 또는 방송에서 4차 산업 하면서 막 4차 산업을 통해서 직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뭐 알파고를 통해서 뭐 얼마든지 많은 직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4차 산업을 통해서 과연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4차 산업은 다른 1, 2, 3차 산업하고는 틀린 게, 2, 3차 산업 같은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혁명 같은 경우는, 컴퓨터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전의 세대들이 다 몰락하고 새로운 세대가 나온 혁명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귀족들은 몰락하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상했던 수많은 뭐 영국 같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젠틀리라 그러잖아요. 노블레스가 몰락하고 젠틀리가 부상하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래 뭐 애슐리 같은 사람이 이제 농장주인데 그 사람은 몰락하고, 뭐 클라크 케이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무역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어떤 새로운 세대의 어떤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처럼 옛날 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컴퓨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 낸 그런 제너레이션 세대는 다시 부상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청년들이 뭔가 부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요. 절대 없죠.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해보면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뭐 삼성이나 뭐 SKT 이런 데서 인공지능 스피커 나오잖아요. 그거 다 빅데이터 이런 관련돼서 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창업한 기업이 모으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건 그 전에도 있어 왔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창업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손님들을 많이 끌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데서는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빅데이터를 공유해야 새로운 이 부분에서 새로운 창업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길 것이고, 청년들도 새로운 공정 경쟁에서 경쟁 의욕이 생길 텐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단체만이 우선권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모든 구성원들한테 부를 주고 어떤 모티베이션을 줘야 될 혁명인데, 궁극적으로는 몇몇 독점적인 어떤 기업과 기관,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만이 뭐 최대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곳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약간 의문이 가요. 안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부분을, 이런 질서를 청년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는가.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면 과연 청년들이 계속 2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30대도 되고 40대도 되고 50대도 됐을 때 이 분들이 과연 이런 어떤 시스템과 룰,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에 의해서, 어떤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의 합의, 그 합의에 의해서 결국 그 룰 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역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거래를 하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정치는 법이잖아요. 이런 법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법학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개념인데, 정치는 결국은 이런 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인데, 과연 청년들이 지금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런 시스템과 환경,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 자영업자 10명, 6명은 창업 2년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슬픈 현실이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선동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자들이라든지 사회를 선도하시는 분들이, 정부를 비롯한 분들이 미리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 모두가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청년들, 앞으로 국가 대 국가 또는 기업 대 기업, 상당히 글로벌 시장, 글로벌 세계에서, 글로벌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의 직톡이었습니다.